나는 강지현, 22살에 이재호와 결혼한 지 벌써 7해가 되었다. 겉모습으로는 평범한 주부 같지만 대학 시절 법학과를 전공했고 결혼하기 전에는 명문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를 겨냥하며 열심히 일했었다. 아이가 생기면서 집에 들어온 건 당시 이재호가 내가 집에서 아이 돌보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을 키울게라고 속삭인 덕분이었다. 지금은 5살 된 딸 수진이가 있고 이재호는 건축 디자인 회사를 차린 지 3해가 됐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처럼 보였지만 최근 반년 동안 이재호의 변화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없게 했다. 오늘은 결혼 기념일 7번째 해이다. 나는 수진이를 재우고 이재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막걸리를 차려놓고 기다렸다. 밤 11시가 넘어서 문이 갑자기 열리며 술 냄새가 풍겨 들어왔다. 이재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나는 손수건을 건네려다가 그의 옷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은은한 백합향이었는데 나는 절대 쓰지 않는 향이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손을 거두었다. 이재호는 살짝 기울어진 채 거실의 카페 테이블에 무언가를 내리꽂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서류 뭉치가 펼쳐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숨을 깊게 쉬었다. 지현아, 미안하다. 회사가 망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어깨도 트게 움직였다. 나는 그의 눈을 살펴봤다. 눈가는 붉었지만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번뜩이는 것 같았다.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청산을 해야 해. 너와 수진이를 속이는 건 싫어. 가짜로 이혼하자. 모든 빚은 내가 지고 집과 저축은 다 내 이름으로 옮겨줄게. 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갈비찜을 풀어주는 척했다. 가짜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법적으로는 이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부인 거지? 너네 모녀가 빚 때문에 구속받는 거 못 봐. 이 서류는 이혼 계약서야. 너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했다. 그는 서류 위에 펜을 올렸다. 나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회사 관련 자산과 최근 이사한 아파트는 모두 빚 담보로 이재호 이름 아래 있어 파산 시 몰수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치 나를 보호하려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유동 자산을 자신에게 모으고 있는 것이다. 반년 전부터 이재호는 회사가 어려워라며 항상 속상해했다. 그때 그는 자산 분리가 필요해라며 우리가 함께 산 2채의 아파트를 저당 잡혔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물으면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만 했다. 시어머니도 그때부터 갑자기 나에게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내 시집 가지고 온 보석과 반지들은 잠시 맡겨. 재호가 급한 돈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강요하기도 했다. 그때는 그들 모자가 정말 어려운 줄 알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속임수였다. 이재호가 나의 반응을 기다리며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참고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다. 정말 그래야 하나? 수진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텐데. 잠시뿐이야. 기다려줘. 내가 다시 일어서면 꼭 돌아올게.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이제는 너무나 거북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는 널 믿어. 하지만 서류는 좀 보고 싶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이재호의 눈에 환희가 번졌다. 그는 곧바로 내게 서류를 보여주며 속임수를 이어가려 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냉소했다. 이재호, 내 가짜 이혼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주인공은 나다. 이재호는 기뻐하며 계약서를 펼쳐가며 설명했다. 이 부분은 집을 내 이름으로 옮긴다는 내용이야. 아무리 파산해도 너와 수진이 살 곳은 있도록 했어. 그는 글씨가 작은 법적 조항 부분은 속도를 높여 넘겼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멈췄다. 여기에 적힌 회사 관련 부속 자산이 뭔데? 우리가 함께 산 그 렉서스를 포함한 거야?
이재호의 눈빛이 살짝 당황했지만 금방 회복했다. 그건 회사 차량이라 회사 자산으로 분류했어. 파산 시 몰수되지만 나중에 다시 살게 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법학과 시절 배운 파산법 규정을 떠올렸다. 개인 차량을 회사 자산으로 명목만 바꾸는 건 자산은닉에 해당하며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차는 수진이 병원에 데려갈 때 많이 썼는데. 나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이재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 손은 빨리 떼어냈다. 그의 옷깃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재호가 말했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할 거라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시크하게 흘겨보았다. 내 시집 올 때 가져온 보석 가방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가져와. 재호가 이 돈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어? 나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췄다. 엄마, 그 보석은 제가 어머니께 받은 물건인데. 이제 재호가 어려운데 뭘 아끼는 거야? 부부는 함께 아파야지. 그녀는 내 팔을 잡아당겼다. 나는 의도적으로 넘어지며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시어머니는 놀란 채 물러났다. 나는 엎드려 접시 조각을 주우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핸드백에 넣어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놓았다. 시어머니의 보석을 내놓아야 해라는 말과 재호가 잘 될 거야라는 자신만만한 언급이 모두 기록됐다. 엄마, 미안해. 너무 놀라서. 나는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어라고 외치며 방을 나갔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나는 미리 연락해둔 사생탐정에게 전화했다. 김 탐정님, 이재호의 최근 행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주세요. 특히 그가 자주 만나는 여성에 대한 정보도요. 알겠습니다. 강 씨. 지난주부터 이재호 씨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강남의 카페에서 한 여성과 만나는 걸 확인했어요. 그 여성은 최근 암컷 투자자로 유명한 박수진 씨입니다. 박수진.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외웠다. 이재호가 회사를 망했다는 말과 정반대로 이 투자자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저녁 이재호가 돌아오자 나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봤어.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긴장해 보였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쉬운 질문들만 던졌다. 이혼 후 수진이는 주로 제가 돌보는 거야? 그럼 내가 키우는 게 가장 좋잖아. 그는 속이기 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계약서에 메모를 하며 알겠어라고 말했지만 그 메모는 이재호의 말과 계약서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을 체크한 것이었다. 그가 빚을 모두 지겠다고 말했지만 계약서에는 개인 빚과 회사 빚을 구분한 내용이 없어 파산 시 나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었다. 밤에 수진이를 재우고 나는 방 안 서랍에서 어머니가 남겨준 은색 브로치를 꺼냈다. 이 브로치는 어머니가 세월을 견디며 모은 재물의 일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힘들 때 이 브로치를 보면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었다. 나는 브로치를 가슴에 대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재호, 내 속임수는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김 탐정이 이재호와 박수진이 다음 주 토요일에 해외로 출장 간다는 정보를 보냈다. 김 탐정의 문자는 내 심장을 살짝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이재호가 다음 주 토요일 박수진과 함께 일본으로 출장 간다는 건 그들이 숨겨진 관계를 더욱 공공연히 하는 신호이자 나에게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였다. 나는 브로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어머니의 개인 변호사인 이성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어머니 유산 상속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어머니와 20년 넘게 동료 관계였고 나의 결혼 생활도 잘 알고 있었다.
강 씨,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부인의 유언장은 이미 법원에 증속했고 해외 자산과 예금 계좌 정보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이재호 씨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가 일본에 있는 동안 모든 절차를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무법인에 와주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뒀어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동자가 예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그동안의 순순한 주부 모습은 이제 가면에 불과했다. 이재호는 출국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봐야 해라고 집에 왔다. 그는 수진에게 장난감을 사오고 아빠가 좀 떠나야 하는데 기다려줘라고 속삭였다. 수진은 아빠 품에 안겨 빨리 돌아와라고 말했다. 나는 저녁을 차려놓고 여행 가방은 잘 싸셨어요. 일본은 좀 추울 거예요. 응, 수진이 엄마가 챙겨주는 게 가장 안심이 돼.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투명했다. 나는 그의 컵에 차를 따라주며 이혼계약서, 제가 서명할 부분은 다 봤어요. 그냥 마지막 확인만 하면 돼요. 이재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고마워, 지현아. 너 덕분에 좀 안심이 됐어? 이재호가 출국한 다음 날 나는 수진을 어머니 집에 맡기고 법무법인으로 갔다. 이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게 건넸다. 이것은 부인의 유산명세서입니다. 국내 은행에 예금된 50억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약 350억 원 정도 되고 이재호 씨의 회사 시간은 70억 원밖에 안 됩니다. 350억 원. 나는 숫자를 보며 잠시 멈췄다. 어머니는 항상 평범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렇게 거대했다. 이 모든 게 제게 속하는 거예요? 네,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단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부인이 미리 준비해둔 세금 충당금으로 충분합니다. 서류에 서명한 뒤 나는 이재호의 회사로 갔다. 아줌마, 사장님이 출국하셨어요. 비서인 미나 씨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회사에 남아있는 제가 정리해야 할 게인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이재호가 말했어. 나는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다. 미나 씨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나를 사장실로 안내했다. 사장실 책장에는 회사 재무 보고서가 꽂혀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USB에 최근 6개월간의 재무제표를 복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진 투자 관련 계약서라는 파일명을 발견했다. 클릭해보니 박수진이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입금 내역은 없었다. 이는 이재호가 박수진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회사를 나서는 길에 김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강 씨, 이재호 씨가 지난달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주인은 박수진 씨 이름이에요. 가격은 8억 원이었고 계약금은 이재호 씨가 냈어요. 나는 길가에 서서 웃었다. 이재호는 우리의 공동재산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새로운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있었다. 그 아파트 주소와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재호의 개인 은행 거래 내역도 최대한 확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어머니 집에서 수진이를 재우고 나는 은색 브로치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나에게 남자가 너를 버리면 그보다 더 강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했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상속 절차는 다음 주 금요일 완료됩니다. 자산은 모두 강 씨 명의로 이관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재호가 그때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다. 나는 브로치를 가슴에 대고 속으로 말했다. 이재호, 너는 돌아올 때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걸 모를 것이다. 그때 카톡이 왔는데
이재호가 일본 날씨 좋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변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 그의 뒤편에는 박수진의 옆모습이 살짝 보였다. 나는 메시지를 지우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웠다. 이재호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 나는 수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항공편이 도착하는 게 늦었는데 그가 출구로 나올 때 박수진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박수진의 손에는 이재호가 사준 것으로 보이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입구에서 살짝 속삭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를 보자 급히 거리를 두었다. 지현아, 너 왜 왔어? 별로 안 와도 되는 거였어. 이재호의 목소리에는 살짝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박수진은 안녕하세요. 강씨라고 인사했지만 눈에는 경건함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오래 걸렸죠? 차를 준비해뒀어요. 같이 가실래요? 박수진은 저는 제 차가 와요라고 말하며 먼저 떠났다. 차 안에서 이재호는 그녀는 단순히 사업 파트너야라고 해명했다. 나는 운전하며 그럼 왜 같은 코트를 입었어? 라고 묻자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우리는 가정법원에 갔다. 이혼 등록을 위한 절차는 간단했지만 이재호는 마치 큰 일을 끊는 듯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너와 수진이는 안전해졌어.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꼭. 그건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혼한 이상 각자 살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재호는 살짝 놀란 뒤 그래도라고 말했지만 눈에는 기쁨이 번져나갔다. 등록증을 받았을 때 그는 속으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뒤 김탐정이 문을 눌렀다. 그는 2개의 파일 뭉치를 내게 건넸다. 강씨,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호 씨가 우리의 공동 아파트를 저당해 30억 원을 뜯어낸 뒤 박수진 씨의 이름으로 강남 아파트를 산 계약서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실제로는 흑자 상태인데 인위적으로 적자 장부를 만든 증거와 박수진 씨에게 투자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기록입니다. 나는 파일을 살펴보았다. 은행 거래 내역에는 명확히 아파트 구매 대금이라고 적힌 8억 원이 이재호의 계좌에서 박수진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회사 장부에는 거짓으로 적힌 공사비 항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이재호의 개인 카드로 명품 구매에 사용됐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재호가 박수진에게 회사가 성공하면 50% 주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김탐정이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필요한 건 단지 적절한 시기뿐이다. 오후 2시, 이성민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강씨, 유산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50억 원이 오늘 저녁 6시에 귀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재호 씨에게는 아직 아무런 통지도 안 갔어요.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그럼 다음 단계는? 네, 준비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재호였다. 지현아, 오늘 저녁 한번 만나야 해. 약속이 있어? 뭐 약속이야? 그냥.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강남의 라움 레스토랑에서 7시에 기다릴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분명히 이혼이 끝났고 나를 떠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박수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려는 것일 것이다. 알겠어요. 7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서랍에서 은색 브로치를 꺼냈다. 오늘은 이 브로치를 달고 갈 것이다. 이재호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브로치를 옷깃에 꽂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선명한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은
이재호의 격언이자 나의 복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녁 6시 40분, 나는 라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강남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로 이재호가 결혼 후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오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은색 브로치를 옷깃에 꽂고 김탐정이 준 증거 파일을 가방 속에 넣은 채 문을 열었다. 안내원이 강지현 씨라고요. 이재호 씨가 VIP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며 나를 안내했다. VIP실의 문을 열자 이재호와 박수진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너 왔어. 앉아. 이재호의 목소리가 당당해졌다. 박수진은 나를 바라보며 강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오빠가 마지막 인사라며 꼭 부르라고 했어요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도발에 가까웠다. 나는 그들 앞에 앉으며 이혼 등록을 마쳤으니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는 제가 부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손짓하자 이성민 변호사와 김탐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재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지현아, 이게 뭐야? 왜 변호사를 불렀어? 아직 모르세요?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나는 파일에서 아파트 저당 계약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산 청담동 아파트를 당신이 저당에 30억 원을 뜯어낸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돈 중 8억 원을 박수진 씨의 이름으로 강남 아파트를 산 거래 기록이에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자 박수진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다. 오빠, 이게 진짜야? 수진아, 그건 오해야. 지현아가.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의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지난 3달 동안 매출이 5억 원씩 증가했는데 인위적으로 적자 장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박수진 씨에게 회사 파산 위기라고 속여 10억 원 투자를 유도했지만 그 돈은 당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이재호가 거짓말이야. 그건 이라고 외쳤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 변호사는 이재호 씨. 이 모든 서류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본입니다. 자산은닉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진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재호 오빠, 너는 나를 속였어. 회사가 잘 되면 주식을 줄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회사는 잘 되고 있었어? 그녀가 이재호를 때리려 들자 이재호가 수진아, 진짜 오해야. 우리 함께. 같이 뭐 해요? 같이 속임수를 친 거예요.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박수진 씨, 당신도 피해자니까 이재호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세요. 제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다. 지현아, 우리 7년 동안 부부였잖아. 이 정도는 용서해줘. 나중에 모든 걸 되돌려줄게. 되돌릴 수 없어. 내가 수진이와 나를 버렸을 때부터.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보낸 문자였다. 350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문자를 이재호에게 보여줬다. 이건 제가 상속받은 어머니의 유산이에요. 당신 회사 시가보다 5배나 많죠? 당신이 가짜 이혼으로 저를 떼어내려 했지만 결국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걸 잃은 거예요. 이재호는 문자를 보고 무릎이 무너졌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려 경찰관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박수진이 혼란 속에서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관은 VIP실로 들어온 뒤 현장을 촬영하고 각자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박수진 씨, 신고 내용을 다시 말해주세요. 저는 이재호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는 회사가 파산 위기라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잘 되고 있었고 저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박수진은 울먹이며 증거로 자신의 계좌 이체 기록을 보여줬다. 이재호는 그건 투자 실패예요. 사업이 갑자기 나빠졌어. 라고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회사 재무제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경찰에게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이재호가 공동재산을 저당 잡은 계약서, 거짓 장부 작성 증거, 그리고 박수진 씨를 속여 돈을 받은 통화 녹음입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살펴보며 이재호 씨, 이 모든 내용을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지현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였는데 당신이 가짜 이혼을 제안하며 저를 속였을 때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어요. 내 말에 이재호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다. 조사가 끝난 뒤 이재호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는 갈 때 지현아, 너는 후회할 거야. 라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허약했다. 박수진이 내게 다가왔다. 강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재호 오빠가.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 함께 이재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 변호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저녁에 이성민 변호사와 카페에서 만났다. 강 씨, 오늘 행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호는 자산은닉, 사기, 결혼 속임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우리는 이 기회에 이혼 계약서를 무효화하고 공동 재산을 되찾아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이재호가 거짓으로 회사 파산을 주장하며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의사표시 불일치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내 집 앞에 와서 소리를 질렀다. 강지현, 너는 왜 재호를 경찰에 넘겼어? 그런 악녀야. 나는 문을 열고 엄마, 당신도 알고 있었죠? 이재호가 저를 속이는 걸? 그건 제가 시어머니께 보석을 요구받았을 때 녹음했어요. 재호가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마트폰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자 그녀의 입술이 벌어졌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면 이 녹음도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욕을 하며 떠났다. 이후 한 주 동안 나는 변호사와 함께 각종 법적 절차를 밟았다. 우리는 이재호의 개인 계좌와 회사 자산을 동결 신청했고 청담동 아파트 저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박수진도 우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녀는 이재호의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큰 도움을 줬다. 이재호는 구치소에서 보석됐지만 모든 자산이 동결되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갇히게 됐다. 어머니의 유산이 입금된 뒤 나는 첫 번째로 수진을 위한 학교를 찾았다. 수진이 원했던 유명한 국제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고 주변에 안전한 주택도 찾기 시작했다. 저녁에 수진을 재운 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은색 브로치를 만지고 있었다. 이 브로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용기와 결단을 나타내는 물건이었다. 그때 이성민 변호사의 문자가 왔다. 이재호가 이혼계약서 무효화 소송에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정됩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이재호, 내 마지막 저항도 소용없을 거야. 그때 카톡이 왔는데 박수진이 이재호가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월요일 개정을 앞두고 이성민 변호사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이재호의 반박 서류를 나에게 가져왔다. 이재호는 가짜 이혼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지현 씨가 주도적으로 이혼을 원했다고 주장하며 증인을 불렀어요. 증인은 시어머니와 회사의 한 직원이네요. 그 직원은 이재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입증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내용이라 큰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우리의 핵심은 이재호의 거짓 진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추가로 이런 걸 찾았어요. 그가 건네준 것은 이재호가 해외은행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15억 원을 이체한 기록이었다. 김 탐정이 추가 조사한 결과예요. 이 계좌는 박수진 씨 이름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설정했지만 실제 통제권은 이재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자산 은닉이 확실해졌네요. 나는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지현아, 우리 한번 만나야 해. 이재호의 목소리가 낡은 라디오처럼 갈라졌다. 만남 장소는 내가 정한 카페였다. 이재호는 3달 만에 본 모습인데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으로 황폐해져 있었다. 지현아, 소송을 취하해줘. 우리는 수진이를 위해. 당신이 수진이를 위해 행동한 적이 있나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당으로 집을 잃게 만들고 거짓으로 이혼시켜 수진이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할 생각이었잖아요. 이재호는 그건 과거의 일이야. 이제는 늦었어요. 나는 카페 계산을 하고 일어났다. 재판장에서 만나요? 만남이 끝난 뒤 나는 어머니가 운영했던 기부단체 빛의 손의 사무실로 갔다. 어머니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이혼 관련 피해자를 돕는 단체를 운영했었고 나는 이제 이 단체를 이어받기로 결심했다. 강 씨, 부인이 항상 딸이 이 단체를 이끌 거라고 말했어요. 단체의 부원인 김순자 씨가 말했다. 저는 이재호에게 받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 여성들이 이혼 과정에서 자산을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후에는 빛의 손단체와 함께 법률 상담회를 열었다. 나는 이성민 변호사와 함께 이혼 관련 법률 지식을 알려주고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공유했다. 여러분, 남편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여성이 저는 남편이 공동재산을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찾아야 해요? 라고 묻자 나는 김 탐정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선 의미를 찾았다. 재판 전날 이재호가 수진이의 유치원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수진이를 한번 만나고 싶어. 수진이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수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다. 이재호는 지현아, 너 정말 잔인해. 그래도 나는 수진이의 아빠야. 아빠란 단순히 혈육관계가 아니에요. 수진이를 버린 순간 당신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다가왔고 이재호는 분노를 참고 떠났다. 저녁에 수진이가 엄마, 아빠가 왔어요. 라고 묻자 나는 아빠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아직 만나면 안 되라고 설명했다. 수진이는 그럼 엄마만 있어도 돼요라고 말하며 나의 품에 안겼다. 개판 당일 아침, 나는 은색 브로치를 꽂고 법원으로 갔다. 이성민 변호사와 박수진도 함께 왔고 강 씨, 오늘은 확실히 승리할 거예요라고 격려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이재호와 시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첫 번째 증인으로 박수진이 나섰다. 저는 이재호 씨에게 회사 파산 위기라는 거짓말을 듣고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돈은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증거로 통화 녹음과 계좌 이체 기록을 제출했다. 이재호는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시오라고 경고했다. 나는 이재호의 패닉한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의 편이 아니라 그를 처벌할 입장에 서 있었다.
박수진의 증언이 끝나자 이재호의 변호사가 박 씨는 이재호 씨와 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증언의 신뢰성이 낮습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성민 변호사는 증언의 신뢰성은 관계와 무관하며 제출된 통화 녹음과 계좌 기록은 객관적 증거입니다라고 즉각 대응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인을 불러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았다. 저는 제 며느리인 강지현이 재호의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보고 이혼을 꾸몄어요. 그녀는 돈밖에 몰라.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거짓말을 쏟아냈다. 이재호의 변호사가 부인 강 씨가 어떻게 이혼을 꾸민 건가요? 라고 질문하자 그녀가 재호에게 빚 때문에 같이 살면 위험해라고 말하며 강요했어요. 그녀의 말은 전혀 논리가 없었고 눈빛도 흔들렸다. 이성민 변호사는 부인,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며 스피커를 켰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석을 강요했을 때의 녹음이었다. 내 시집가면서 가져온 보석을 내놓아. 재호가 이 돈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어. 재호가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녹음의 진위는 법과학 검사가 확인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증언석에서 떨어질 듯이 기울었다. 판사는 증인의 증언은 끝입니다라고 차갑게 말했다. 다음은 이재호의 회사 직원이 나섰다. 그는 회사는 정말 어려웠어요. 사장님께서 밤잠도 설치지 못했어요라고 말했지만 질문을 받자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사장님이 명품 가방을 사주셨죠. 이성민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주자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판사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마침내 나의 차례가 왔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현 씨, 이혼 제안은 누가 한 건가요? 이재호 씨입니다. 그는 회사 파산이라고 속여 가짜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재호가 결혼기념일에 서류를 내밀었던 장면, 저당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던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다. 저는 당시 수진이를 생각해서 순순히 속았지만 이후 그의 거짓말을 알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성민 변호사는 강 씨, 서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며 해외은행 계좌 기록을 꺼냈다. 이것은 이재호 씨가 15억 원을 해외로 이체한 증거입니다. 그는 회사가 파산한다는 거짓말과 함께 자산을 은닉했습니다. 나는 이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법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당신의 속임수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의사표시가 진실되지 않은 이혼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재호가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법정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경관이 그를 붙잡았다. 판사는 막말하는 이재호를 경고한 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재호가 내게 다가왔다. 지현아, 너 이렇게 할 거면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우리 사이엔 이미 끝났어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성민 변호사가 이재호 씨, 다음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며 나를 보호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박수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씨, 오늘 정말 잘 됐어요. 이재호 변호사도 말을 못했어요. 당신의 도움 덕분이에요. 빛의 손단체에서 여성법률 상담회를 개최하는데 참여하시겠어요? 당신의 경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박수진은 눈을 크게 뜬 뒤 정말로?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빛의 손단체 멤버들과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재호의 회사에 재직 중인 여성 직원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수진이와 함께 새 집을 구했다.
청담동에 있는 안전하고 넓은 아파트였고 수진이가 엄마, 이 집 좋아요라며 기뻐했다. 저녁에 수진이를 재우고 나는 창가에 앉아 은색 브로치를 만지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브로치를 주셨을 때는 단순히 기념품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브로치가 나의 힘이 되고 있었다. 그때 이성민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강 씨, 이재호가 회사를 파산 신청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공동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빛의 손 단체에서도 그 회사의 여성 직원들을 돕고 싶어요.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비가 오는 화요일이었다. 나는 수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은색 브로치를 단 채 법원으로 갔다. 이성민 변호사와 박수진은 이미 앞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 씨, 오늘은 확실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변호사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박수진도 우리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요라고 격려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가자 이재호와 시어머니가 침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재호는 눈썹이 찌푸려졌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재호 씨가 회사 파산이라는 거짓 사실을 통해 강지현 씨에게 이혼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의사표시 불일치에 해당하므로 이혼 계약서는 무효로 선언합니다. 첫 문장만으로도 이재호의 어깨가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아니요. 라고 외쳤지만 경관이 그녀를 제지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을 이어갔다. 이재호 씨가 공동재산인 청담동 아파트를 저당해 자금을 빼낸 행위는 자산은닉에 해당하며 저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재호 씨는 강지현 씨에게 5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박수진 씨에게 10억 원의 투자금과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박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속임수를 당한 억울함과 함께 정의가 이루어진 감동의 눈물이었다. 판결이 끝난 뒤 이재호는 경관에게 붙잡히지도 않은 채 무릎이 무너져 앉았다.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재호 씨,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불복하시면 항소할 수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성민 변호사의 차가운 말에 이재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시어머니는 우리 재호를 살려주세요라며 내게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걸어갔다. 과거 그녀가 내게 한 모욕과 강요는 이제 모두 갚아졌다. 법원 밖에서 박수진이 나를 껴안았다. 강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도왔어요. 빛의 손 단체에서 만나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성민 변호사는 이재호의 자산은 이미 동결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은 곧 입금될 겁니다. 청담동 아파트도 당신 이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그리고 빛의 손단체에서 법률 상담을 할 때마다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후에는 빛의 손단체 멤버들과 함께 이재호의 회사를 방문했다. 그 회사는 파산 신청으로 문을 닫았고 여성 직원 5명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빛의 손 단체입니다. 이재호에게 월급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또한 저는 새로운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실력 있는 분들은 지원해주세요. 직원들은 놀란 뒤 기뻐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재호 사장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나는 이성민 변호사에게 이 직원들의 월급 청구 소송도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그들은 즉시 동의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직원들과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경험은 나의 과거와 닮아 있었고 그들을 돕는 건이자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청담동 아파트는 다시 나의 이름으로 돌아왔고 손해배상금도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는 이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빛의 손단체의 사무실을 넓히고 여성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탐정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라며 단체에 합류했다. 일주일 후 나는 갑자기 이재호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술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들렸다. 지현아, 돈 좀 빌려줘. 빚을 갚아야 해. 당신은 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을 아직 내지 않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지금 당장.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이재호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모두 차단했다. 그때 빛의 손단체에 새로운 문의가 왔다. 저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즉시 이성민 변호사와 함께 그 여성에게 연락했다. 은색 브로치를 만지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을 돕는 데 의미를 갖는다. 이재호의 회사가 파산한 지 3달 뒤 나의 지현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가 강남에서 오픈했다. 이재호의 회사에서 일했던 여성 직원 3명이 합류했고 박수진도 개인 투자자로 참여했다. 오픈 행사에는 빛의 손단체의 모든 멤버와 이성민 변호사가 왔으며 수진도 엄마의 스튜디오 화이팅이라고 손수 쓴 카드를 건넸다. 나는 은색 브로치를 옷기대 단체 개막사를 진행했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당신처럼 됐어요. 스튜디오는 오픈하자마자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받았다. 기존 고객들이 이재호의 속임수를 알고 나의 정의로운 행동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강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박수진도 이런 팀으로 일하는 게 정말 기쁘다라고 격려했다. 나는 매일 스튜디오와 빛의 손단체를 오가며 바쁘지만 이전보다 훨씬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김 탐정이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강 씨, 이재호 씨의 최신 소식입니다. 그는 신문 기사를 내게 건넸다. 기사에는 건설업자 이재호, 빚 20억 원으로 파산 선고 빈민주택 입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재호는 항소도 패소하고 모든 자산이 압류되어 빈민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 사는 아들에게 의지했지만 그들 사이도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잠시 침묵했다. 원한은 없지만 이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다. 그의 월급 미지급 문제는 해결됐어요. 네, 빛의 손단체의 도움으로 모든 직원에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재호에게는 법적 책임만 남았어요. 김 탐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유치원 행사 갈 시간이에요. 알았어. 준비됐어. 나는 기사를 접고 수진의 손을 잡았다. 유치원 행사는 엄마를 위한 노래였다. 수진이 무대에 나와 엄마는 빛나는 별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내 눈물이 참을 수 없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고통과 싸움은 이 순간의 행복으로 모두 치유됐다. 행사가 끝난 뒤 수진이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자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잘못한 일을 고쳐야 해.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수진 곁에 있을 거야. 저녁, 빛의 손단체의 연회가 열렸다. 지난 한 해 동안 50명 이상의 여성 피해자를 돕고 3건의 큰 사건에서 정의를 이루었다. 이성민 변호사는 오늘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강지현 씨입니다. 그녀의 경험과 용기가 이 단체를 이끌었어요라고 말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박수진은 저는 강 씨에게 배웠어요. 속임수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리라고 증언했다. 연회가 끝난 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은색 브로치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스튜디오의 불도 여전히 켜져 있었다. 이 브로치는 어머니의 유산이자 나의 복수와 성장의 증거였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성민 변호사가 다음 주에 여성폭력 방지 법안 개정 토론회에 초대받았어요. 강 씨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라고 보냈다. 나는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과거 나는 단순히 이재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스튜디오 직원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요라고 인사했다. 직원들은 활기차게 네, 강 사장님. 이라고 응답했다. 오후에 법안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은색 브로치를 단 채 무대에 섰다. 저는 강지현입니다. 한때는 속임수에 당한 아내였지만 이제는 스튜디오 대표이자 빛의 손단체의 일원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먼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정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말이 끝났을 때 전장에서 박수가 우레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이성민 변호사와 박수진, 김탐정의 미소를 보고 웃었다. 이재호가 준비한 가짜 이혼 게임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속임수와 악은 결국 정의 앞에서 무너지고 훤히 드러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항상 두터운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